제 아내와 바람핀 그 남자. 클럽 앞에서 만난 낯선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6개월째 바람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저는 올해 51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는 31살에 결혼했으니 벌써 2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아내가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라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조깅을 하고 주말이면 등산을 가자고 했으며 평일 저녁에도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자.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초반 10년은 괜찮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따라 새벽 운동을 나갔고 주말 등산도 함께 했으며 아내의 친구 모임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있으면 나는 다 행복해.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그 감정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40을 넘기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졌고 주말 등산을 다녀오면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이 늘어나며 야근이 잦아졌고 저는 점점 아내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새벽 2시까지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겨우 잠들었는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북한산 가기로 했잖아. 저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여보, 나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이번 주에도 안 간다고. 미안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남자가 그것도 못 따라와. 한심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심하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20년을 살았는데 한심하다니.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더 이상 깨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새벽 운동을 나갔고 혼자 등산을 다녀왔으며 혼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주말에 푹 잘 수 있었고 평일 저녁에도 소파에 누워 TV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풍기는 땀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낯선 향수 냄새.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 뜨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사라진 그 무언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8시, 9시.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옷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왜?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걱정했잖아. 아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걱정? 당신이 나를 걱정해. 웃기네. 당신은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었을 거면서. 그게 무슨. 됐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아내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탁 위에 식어버린 저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예감이 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그런 예감 말입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진 건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주 2회 정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밤.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러 간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래,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못하면 뭘 믿겠습니까? 하지만 주 2회가 주 3회가 되었고 어느새 주 5회로 늘어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내는 거의 매일 밤 외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밤 11시였던 게 자정이 되었고 그 다음엔 새벽 1시, 2시로 늦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20분. 아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저를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왜 안 자고 있어? 걱정돼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니까. 왜 자꾸 물어? 아내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무슨.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답답하다니.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하다고.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알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답답하다. 나랑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건. 집착 그만 좀 해. 난 당신 소유물이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착이라고. 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침실 문 앞을 지나며 잠시 멈칫했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아내의 최근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의 클럽 사진,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오늘도 신나는 밤, 자유, 행복이라는 해시태그. 클럽이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 평소에 입지 않던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붙는 상의. 오늘도 나가. 응.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또 나이트클럽 가는 거야?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이트클럽?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이트클럽을 가? 아내가 립스틱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난 아직 젊어. 당신이랑 다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동갑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당신은 마음이 늙었어. 그게 문제지. 마음이 늙었다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당신 너무. 됐어. 나 늦겠어.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무슨 대화? 또 나가지 말라고 할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내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이해 못해. 2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 속도에 맞춰 살았어. 이제 좀 내 인생 살면 안 돼?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이렇게 매일 밤 클럽에 가는 거야? 그래. 거기 가면 난 자유로워. 아무도 날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날 통제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현관에 서서 아내가 떠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높은 하이힐, 그리고 제게서 멀어지는 그 뒷모습. 그게 중요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30분. 아내는 언제 돌아올까? 자정? 새벽 1시?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저는 마침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자유, 행복, 아니면 다른 누군가? 새벽 4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아내가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소리, 욕실로 가는 발소리, 그리고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적 없는, 제가 맡아본 적 없는 그런 향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아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들어와 잔지 3시간밖에 안 됐으니 당연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아내의 가방을 봤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명품 가방.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열어볼까? 손이 가방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잠겨있는 침실 문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저는 손을 거두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깔까? CCTV를 설치할까? 탐정을 고용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까? 아니, 이미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친구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아내와 대학 동창이고 결혼 후에도 가장 자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민수예요. 정아 남편.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요즘 정아랑 자주 만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자주 못 봤는데요. 왜요? 아, 정아가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난다고 해서. 언니요? 언니는 요즘 우리랑 안 놀아요. 누구 만나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도 궁금해요. 단체 채팅방에 연락해도 답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혹시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강남에서 봤는데 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누구랑 있었는데요? 남자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같이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언제였죠? 지난주 금요일이요. 저녁 8시쯤. 지난주 금요일. 아내가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키가 180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정장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랑 되게 친해 보였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아내를 마주하기가 무서웠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대신 저는 다른 곳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자주 간다던 그 나이트 클럽이 있는 강남으로. 클럽은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간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PULS이라는 네온 사인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럽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클럽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아내가 있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11시 30분, 12시. 그리고 마침내 클럽 입구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수진이 말했던 바로 그 남자. 그리고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하고 행복한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하나? 저들을 잡아야 하나?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차 안에 묶어놓은 것처럼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함께 타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장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아내의 얼굴과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옆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중년 여성 한 명이 저처럼 클럽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여성도 저를 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의 강남 거리, 클럽 앞 골목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클럽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나갔거든요. 회사 회식이라고. 저는 제 아내를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서 있기 뭐하니? 근처 카페 가실래요? 아직 카페가 열려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우리는 각자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저는 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이에요. 민수입니다. 51살이고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은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25년 됐어요. 자식도 둘 있고요. 대학생 아들하고 고등학생 딸. 그런데 어떻게? 은희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오늘 제 아내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6개월째 바람 피우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으려다 놓쳤고 커피가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씨가 재빨리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그랬으니까. 그 남자가 제 아내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당신 아내와 함께 나온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가 핸드폰을 만지더니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클럽 앞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는 그 남자와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눈치챘어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사람이.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밟았어요. 탐정도 고용하고 직접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알아냈죠.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을 만난다는 것을. 여자들이요? 여러 명이요? 네. 당신 아내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확인한 것만 3명이에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클럽의 단골이에요. VIP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외로운 기혼 여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해요. 처음엔 춤 파트너로, 그 다음엔 친구로, 그리고 마지막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부터였나요? 은희 씨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1달 전부터예요. 하지만 그 전부터 알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1달. 아내가 주 5회로 외출을 늘린 게 바로 1달 전부터였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 아내에게 뭐라고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은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들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줘요. 당신은 특별하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이런 말들로 여자들을 현혹시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은희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진심인 척을 너무 잘해요. 여자들이 진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배신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나요? 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기록. 다 있어요. 은희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증거를 모으세요. 지금 당장. 어떻게요? 그 사람들 매주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만나요.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탐정 연락처 드릴게요. 아니면. 은희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우리 함께 해요. 저도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은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고통,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보였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금요일 밤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아니,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희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나요. 준비물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강한 마음. 강한 마음. 과연 제게 그런 게 있을까요?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은희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제 차를 타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우리는 은희 씨의 차를 타고 클럽 근처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제 아내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높은 하이힐. 아내는 클럽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누군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은희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지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은희 씨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야죠. 클럽 안으로요? 네. 끝까지 확인해야죠. 저는 은희 씨를 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클럽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입구의 보안 요원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은희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은희 2명이요. 보안 요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어둡고 시끄러웠습니다. 요란한 음악, 현란한 조명,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제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희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VIP 룸은 2층이에요. 제 남편이 항상 거기 있거든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VIP 룸 구역은 1층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방이죠? 끝에서 두 번째 방이요. 항상 그 방을 예약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희 씨가 문 옆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오늘 정말 예쁘네요.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에이, 거짓말 나한테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은희 씨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은희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키스해도 돼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기서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봐요. 참을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아내와 은희 씨의 남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그 남자의 셔츠 단추가 2개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희 씨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게 무슨. 입 닥쳐. 은희 씨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VIP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입 열지 마.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뭘 오해했는데? 당신이 매일 밤 클럽에 나와서 다른 남자랑 시간을 보낸 것? 아니면 방금 키스하려던 것? 아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은희 씨는 여전히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5년이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진정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은희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당신이 6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VIP 룸 밖에서 클럽 직원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은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은희 씨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워. 그 손으로 몇 명이나 만진 거야? 저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내가 깜짝 놀라며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여자도 있다고요? 그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아 씨. 저 사람 지금 흥분해서. 거짓말하지 마. 은희 씨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 여자, 저 여자, 또 다른 여자. 당신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남편 클럽 단골이에요. 외로운 기혼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게 취미죠. VIP 회원이라며. 아내가 그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봐요.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아 씨. 나는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속은 거였구나. 은희 씨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진짜 죽고 싶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그것도 여러 여자들이랑. 클럽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밖에서 얘기하시죠. 닥쳐요. 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클럽이 이런 짓을 방조했잖아요. VIP 회원이라며 특별 대우해주고. 매니저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나 말하지 마.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희 씨도 남편을 남겨두고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클럽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더 이상은 못 살아요. 당신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클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여보, 제발 얘기 좀 들어줘. 나 진짜 들을 얘기 없어. 제발. 나도 몰랐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그래서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 만난 건, 매일 밤 거짓말하고 클럽 나온 건, 나는 그냥 답답했어.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서. 그래. 나랑 있는 게 답답했지. 알아.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같이 집에 가야지. 당신 혼자 가. 나는 다른 데서 잘 거야.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은희 씨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 갈 데 있으세요? 찾아봐야죠. 모텔이라도. 우리 집에 오세요. 네.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도 저도. 저는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희 씨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기숙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냥. 소주 있으면 주세요. 은희 씨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따랐습니다.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2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2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25년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진짜였던 게 하나라도 있었나 싶어서. 저도 그래요. 아내가 날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우리는 계속 마셨습니다. 한 병을 비우고 2번째 병을 땄습니다. 아시나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일 화나는 게 뭔지. 뭔데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근데 결국 배신당했잖아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51살의 남자가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우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울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아마 평생이 걸릴 거라는 것을. 3일 만에 집에 돌아간 저를 맞이한 건 짐을 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희 씨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주방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은희 씨가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젯밤에 민망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희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봐야죠. 피할 수는 없으니까.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희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30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아내 옆에는 큰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여? 어디 가려고? 나가야지. 이제.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나가? 당신이 나가라고 하잖아. 얼굴도 보기 싫다고.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 말 안 해도 알아. 당신 눈빛을 봤어. 이제 끝이라는 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 어제 그걸 확실히 봤으니까.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럼 뭐라고 해? 변명. 변명하면 믿어줄 거야? 변명이라도 해봐. 듣고는 싶으니까.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답답했어. 진짜로. 또 그 얘기야? 들어보기나 해. 아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40대 초반부터 느꼈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서.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대화, 같은 하루. 당신은 회사 가고 나는 집에 있고. 우리는 마주보며 밥 먹지만 대화는 없고.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싶었어.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걸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로 그냥 춤추러 간 거였어. 근데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근데 저 사람이 나타났어. 춤을 같이 추자고 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는데? 알아. 어제 알았어. 근데 아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 내가 느낀 그 감정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2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던 나는?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 응. 착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 그게 다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어. 미안하지만 저는 소파 등받이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네. 아니야. 사랑했어. 처음엔. 결혼 초반에는 사랑했어.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익숙해졌어.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마치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저는 아내에게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필요했던 거야? 공기가 아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들어?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밤 당신 기다리면서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 당신 걱정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하면 짜증내는 당신 목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날 감시한 거야? 클럽까지 쫓아온 거야? 감시가 아니야. 확인한 거지.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닌지. 결과는 만족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다 봤잖아. 아내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족할 리가 있겠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키스하려는 거 보고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여보. 난 이제 지쳤어. 당신 에너지 받아주는 것도, 당신 거짓말 듣는 것도, 당신 변명 듣는 것도.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야. 어디 갈 건데? 호텔이든 어디든. 여기보단 나을 거야. 당신이 나가면 안 돼. 이건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 당신이 나간다며 캐리어까지 싸놨으면서. 그건 그냥 화나서 그런 거고. 됐어. 당신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어차피 끝이야. 저는 가방에 옷을 마저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기회? 또 거짓말할 기회? 또 다른 남자 만날 기회? 아니야. 다시 시작할 기회. 다시 시작?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데 다시 시작이 되겠어? 노력하면. 노력은 내가 했어. 20년 동안. 당신 속도에 맞추려고,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근데 결과가 뭐야? 당신은 날 공기로 봤잖아.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안아줬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알아볼게. 합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여보. 재산은 반반.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빨리 끝내자. 저는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 우리 얘기 더 해보자. 제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당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어. 나만 나쁜 거 아니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 잘못이 뭔데?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뭐? 20년 동안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산 거야. 좋은 남편 역할을 한 거지. 진짜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날 보는 눈빛에 사랑이 없다는 거. 그냥 책임감만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진짜 사랑을. 의무가 아닌 진심을.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봤습니다. 아내도 외로웠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외로워서 함께 있었던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나 봐. 아니야. 좋은 남편이었어. 너무 좋은 남편이었어. 그게 문제였어. 무슨 뜻이야? 완벽한 남편은 필요 없었어. 불완전하지만 날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 이혼하자. 이번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은 의미 없어.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저는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살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20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혼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희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괜찮으세요? 집에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 합의했어요. 그러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강공원이요. 반포 쪽.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 계세요. 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건가? 30분 후 은희 씨가 도착했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이혼 서류 보냈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빠르네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서요. 어차피 끝난 관계니까.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를 생각하는 게 낫죠. 저는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네요. 우리 이겨내요. 꼭.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은희 씨 집 근처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회사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 은희 씨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밖에 나가봐요. 어느 날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갈 곳이 없어요. 그냥 걸어요. 같이.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후회해요? 뭘요? 이혼하기로 한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게 맞는 길이었으니까. 그럼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익숙함이요. 익숙함. 2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낯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도 혼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롭거든요. 자유요? 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거짓말 안 당하고 그냥 저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2번째 달부터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내분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첫 상담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요? 20년을 어떻게 정리해요? 20년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20년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있어요. 20년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20년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꼭 좋은 기억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상담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것도 저를 자책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3번째 달, 드디어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이면 정말 끝나는구나. 법원으로 가는 길에 은희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이죠?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힘내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은희 씨는요? 저는 다음 주에요. 남편이 재산 분할로 버티고 있어서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끝은 같으니까.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왔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많이 야윈 것 같아.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갈까? 그래.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오셨네요. 앉으세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하셨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그럼 특별히 다툴 사항이 없으시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 한마디만 할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나도 미안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다른 인생이었으면 잘 살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 인생에서는 아니었나 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다였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어. 나도 알아. 대화가 끝나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끝내는 서명.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아내도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조정실을 나오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살아. 진심으로. 너도. 행복해. 아내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구나. 법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전 자유예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아니, 수고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대 골목 한쪽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카페 이름은 쉼표입니다. 인생의 쉼표를 찍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이혼 후 4개월째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은희 씨가 용기를 줬습니다. 해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하는 거잖아요. 카페를 연 첫날 손님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은희 씨였습니다. 축하해요, 민수 씨. 당신의 새로운 시작. 고맙습니다. 은희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은희 씨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며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되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카페는 뭔가 편해요. 마음이 쉬어지는 느낌.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장님도 편해 보이세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사연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연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연이에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사람을 깊게 만드나 봐요.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비로소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원하지? 나는 누구지? 그 질문들에 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내가 원했던 에너지 넘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 상담사가 해준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당신다워야 해요.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요. 알아요. 그냥 잠깐 얘기하러 왔어요. 고개를 드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커피 줄게. 아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이 카페 네가 연 거지? 소문 들었어. 그래. 작지만 괜찮아. 아내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너답다.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잖아. 법원에서.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였어. 아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외로움을 핑계로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야. 해야 해. 안 하면 나 자신을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진짜로. 나한테 최선을 다했고, 날 위해 많은 걸 포기했어.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정아야. 끝까지 들어줘.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한테서 사랑이 아니라 자극을 원했어. 심장이 뛰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근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지 이제야 알았어. 아내가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알지? 클럽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이랑 한 달 더 만났어. 이혼하고 나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렸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내가 환상을 본 거였어. 그냥 달콤한 말로 여자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어. 알고 있었어. 은희 씨한테 들었으니까. 은희 씨. 그 사람은 잘 지내. 응.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네. 나만 빼고. 너도 잘 살고 있잖아. 아니야. 잘 사는 척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당신이랑 살 때보다 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하게도 평온함. 정아야. 응. 우리 다시는 안 돼.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 그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알아. 근데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야. 왜?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만난 거였어. 그걸 이제는 인정해야 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20년이었잖아. 맞아. 20년이었어. 그리고 그 20년은 무의미하지 않았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며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이 뭔지, 관계가 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려고 20년을 산 건 아닌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저는 아내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잘 살아. 진짜로. 너도.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응. 고마워. 20년 동안. 나도. 고마웠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살아, 정아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카페를 연후로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에너지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어야 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 문장을 예쁜 글씨로 써서 액자에 넣어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이 문장, 사장님이 쓴 거예요? 네. 무슨 뜻이에요?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웃곤 했습니다.
6개월 후 은희 씨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민수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 전 남편이요. 재혼했대요. 그래요? 누구랑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래요. 그 여자도 기혼자였는데 이혼하고 만났대요. 어떠세요? 기분이.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들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은희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요즘 데이트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상담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같은 센터 직원은 아니고요. 옆 사무실 변호사예요. 어떤 분이신데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고 저를 이해해줘요. 은희 씨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전처럼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민수 씨는요?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그것도 좋죠. 급할 필요 없잖아요. 네. 지금은 저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나도 그중 하나겠지. 1년 전, 저는 무너졌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며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자란다는 것을. 카페 쉼표는 제 인생의 쉼표였습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다음 문장을 쓸 준비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 쉼표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어제 카페에 다녀간 손님인데요. 벽에 걸린 문구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쓸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출판사거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결혼,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내가 자란다. 나는 이제 알았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커피향이 카페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안에 단단한 뿌리가 내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